한국에서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프티콘, 이 쿠폰이라고 불리우는 디지털 상품권, 이 베트남에서도 디지털 상품권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베트남 디지털 상품권 시장의 현황과 그 전망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윤주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베트남에 처음 온 거는 2016년도 12월 2일에 처음 왔는데, 하노이에 해서 베트남 친구를 만나러 온 날이 사실 베트남에 처음 와서 그날 내가 제2의 인생을 베트남에 살아야 되겠다, 베트남에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때 이제 결심을 하고 베트남 사업을 좀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2005년도에 법인을 설립해서 당시 스마트폰이 아니었던 시대, 이제 벨소리 다운로드, 바탕화면 꾸미기 그런 거 서비스하고 핸드폰에서 물건 팔고 또 이바우처 조금 하다가 베트남 사업에 진출했고요. 지금 이제 사실 갓 6년 차라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다소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지만 이제 갓 깃발을 올리고 있는 우리 이커머스 협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에서 카카오톡 선물하기 혹은 이쿠폰, 모바일 쿠폰 이런 사업입니다. 작년도 통계청 기준으로는 시장 규모가 7조 원입니다. 연간 현재까지도 25% 정도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기 옆에 있는 숫자는 전체 소매시장 중에서의 비중이 1.29%, 전자상거래 규모에서는 3.4%. 사실상 옆에 있는 숫자가 가장 중요한데 이커머스 시장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프랜차이즈 시장 중에서의 점유율이 4%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바우처 갖고 영업할 때 처음으로 어떤 기업에 방문했더니 오케이, 내가 이바우처를 하면은 매출이 보통 몇 프로 할 거요? 라고 했을 때 제가 2% 하겠습니다 라고 답했거든요. 근데 사실 어떤 프랜차이즈 1년 매출에 2%면은 사실 상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 4%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의 SPC 그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 정도 되거든요. 10%라는 얘기는 이커머스 오늘 이바우처 오늘 그만할래? 라고 하면은 가맹점에서 데모할 정도의 수준이겠죠.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 시장에 대해서 베트남 시장에 관련된 현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베트남에 있는 종이상품권인데 뒷면에 도장 같은 것도 막 있고 관리하기도 좀 어렵고. 근데 지금 이 베트남에서도 이 이바우처가 300개 브랜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한국에서도 한국이라고 해가지고 브랜드가 1000개 되고 2000개 되진 않아요. 300개라는 숫자가 낮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이미지에 다 표현되어 있지는 않았는데 베트남에서도 이미 많은 프랜차이즈들이 이 바우처를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00개 브랜드를 좀 분석해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 보통 말하는 먹고 마시는 게 제일 빈도가 많습니다. 레스토랑 브랜드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커피 쪽이 제일 많습니다. 한국계 브랜드를 특별하게 좀 적은 이유는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첫 번째 그 계약서에 서명한 브랜드가 롯데시네마거든요. 법인 설립하기 전부터 이제 영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찾아간 브랜드가 락앤락, 롯데시네마. 한국계 브랜드가 그래도 있으시니까. 제가 베트남에 사업을 시작한 다음부터 베트남 시장에 먼저 진출하셔가지고 이 오프라인 사업을 일구신 브랜드들이 얼마나 정말 힘드셨을까, 또 그거에 대한 얼마나 도움을 많이 받았을까라는 거를 좀 많이 느꼈어요. 오늘 나중에 발표할 우리 정 대표님도 계시지만 롯데마트 등등, 롯데리아. 제가 그 법인 설립하기 전에, 법인 설립한 이후에 사업의 디딤돌로 먼저 레퍼런스를 만들 때 한국계 프랜차이즈가 많이 도움이 됐고 지금도 많이 이제
그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300개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300개 중에 이용 가능한 매장은 2만 개입니다. 근데 사실 2만 개 나누기 300 하면은 66이거든요. 브랜드마다 사실 좀 작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법인체 편의점 수가 지금 한 10만 개 정도 됐죠. 뭐 CU, GS25 이렇게 따지면 굉장히 많죠. 그로 따지면 숫자가 좀 작죠. 근데 저 2만 개 중에 숫자 중에서 1000개 이상이 되는 브랜드는 사실 많지 않아요. 편의점 중에서 1등이 베트남에서 윈마트 플러스 한 2,000개 가까이 되고 우리 GS25는 뭐 220개. 그다음에 베트남의 1등 레스토랑 그룹인 골든게이트 그룹은 500개. 롯데리아 뭐 300개. 이렇게 따지면은 사실상 아까 얘기했던 그 300개 브랜드가 아직까지는 크지 않다. 브랜드마다. 꿈틀꿈틀 많이 이제 발전하고 있지만 그래 숫자는 아직 많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참고로 저희 서비스가 그 지금까지 누적으로 판매됐을 때 고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 순위는 1등 호치민, 2등 하노이, 3등 하이퐁입니다. 최근에 이제 하이퐁이 좀 많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누가 이용하나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이제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경쟁사들의 그 데이터들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추정한 건데요. 80% 정도가 기업 고객, 20% 정도가 개인 고객입니다. 개인 고객은 도대체 스타벅스를 4,100원짜리를 뭐하러 정가로 사냐 이런 것도 있는데 물론 정가로 사는 경우는 별로 없죠. 고객들은 싸야 되고 그다음에 간편해야 되고 기업들은 실물 그 선물들을 뭐 11월 달 정도 되면은 이렇게 공간에다 막 쌓아놓고 내년도에 막 배송하고 이럴 일이 많으니까 그걸 좀 효율화, 좀 쉽고 간편하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인 고객은 한국의 쿠팡이나 뭐 11번가 이런 것처럼 대표적인 쇼핑몰이라 할 수 있는 베트남에서 쇼피, 라자다, 티키, 샌도 그다음에 전자 지갑의 1등 주자를 할 수 있는 모모 이런 피지, 페이먼트 쪽 그다음에 저희와 같은 전문 업체 뭐 기팝, 까릿, 깁 네트워크, 유어박스 이런 업체에서 고객들이 구매하고 있고 왜 페이스북이냐면요. 페이스북이 이제 C2C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고객이 쇼피에서 좀 싸게 샀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혹은 뭐 공짜로 얻었어. 이건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막 재판매하는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기업 고객들은 일반적으로 예상 가능한 이야기인데 마케팅 캠페인, 로열티 프로그램, 직원용 선물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목적으로 기업들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우리은행과 GS25와 이제 저희 회사 미팅이 좀 있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니즈가 있었는데 어떤 은행은 요즘에 좀 그 모바일 뱅킹이 발전하니까 회원을 늘리고 싶다. 또 우리 매장은 회원들이 와서 뭔가 또 좋은 프로그램에서 그 메리트를 받을 수 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뭐 경품으로 GS25 상품권을 운영한다. 이런 식의 이제 모델로 운영했던 게 지금 우리은행이랑 같이는 하고 있고요. 옆에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코웨이 베트남에서 고객들이 정수기랄지 이런 것들을 구매하면은 이바우처를 선물하고 그다음에 영업사원들이 어떤 목표를 달성하면은 그 선물로 이바우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이제 FE 크레딧은 대출이죠. 대출 이런 거 대출, 금융 이런 쪽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예를 든 거고요. 옆에는 이제 제품 판촉용으로 이바우처를 활용하고 있다라는 예입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코참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K마켓 바우처 50만 동 2매 발송했는데 저희가 저거를 좀 지원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아마도 전에는 뭐 종이 상품권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바우처를 이제 작년에 도입을 했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저희 제휴사 중에 피자 포피스 제휴인데요. 피자 포피스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인데도 굉장히 선도적으로 자기 홈페이지 안에 그 이 기프팅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가 피자 포피스랑 그 여기 보석 1등 브랜드하고 있는 P&J도 이제 자체 사이트에서 선물하기 기능이 이제 오픈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사례를 좀 올려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로열티 프로그램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열티 프로그램은 대표적으로 그랩을 좀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랩을 이용하시다 보면은 그 리오드가 이제 자기 마이 페이지 같은데 리오드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리오드로 뭐 더 커피하우스, 하일랜드 커피 여러 가지를 이용할 수 있는 그 리오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모바일 생활 그다음에 O2O에 그랩이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베트남의 은행이 한 40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약 5개 정도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로열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 있는 이제 일부로 했는데 통신사, 그 다음에 로열티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서비스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랩 리오드 사이트 하나의 그 예입니다. 옆에 이렇게 뭐 이런 포인트로 이렇게 바우처를 바꿀 수 있다. 그런 카테고리가 있는 상품이 상당히 많고요. 약간 다른 얘기지만 최근에는 이제 그랩 같은 경우가 그랩 마트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그 마트 카테고리를 굉장히 이렇게 많이 강화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에는 뭐 이게 반이라는 서비스인데요. 제가 요거는 이제 K마켓 플라스틱 멤버십 카드고 요거는 빈아이디 빈마트 옛날에 쓰는 건데 사실상 요거는 제가 가끔 쓰는데 요거는 이제 지갑에서 있긴 있는데 정말 요즘엔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니 서비스는 한국에서 OK 캐시백 같은 서비스로 통합 멤버십 서비스. 지금 현재 18개, 18개 브랜드가 조인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4월 달까지 CGV가 올라오고 하일랜드 커피가 좀 올라오죠. 그래서 여기서 오프라인에서 제휴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바니 코인이 쌓이고 바니 코인으로 또 이바우처를 바꾸는 이런 이렇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여기 현황까지인데요. 이제는 좀 전망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왼쪽에는 어떻게 보면은 베트남이 크게 디지털화돼 있는 큰 흐름이 있고 이 상품권이라는 게 결국은 이 종이 상품권과 인터넷 기술이 만나서 새로운 유형의 바우처가 나오는데 새로운 유형은 단순하게 형태가 다른 게 아니고 제휴가 달라지고 성격이 달라지고 뭔가 이용하는 그 패턴이 달라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바우처도 이 디지털 상품권이라고 하는 것도 베트남의 디지털화 속에서 하나 이제 시장을 좀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디지털 서비스의 발전은 조금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은 베트남의 보험 가입률이 약 3% 정도가 아직 안 된다고 하죠. 지금 아까 브랜드가 300개, 이용 가능 매장이 2만 개밖에 안 되는데 기업들이 이미 이제 이 바우처를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소매 시장은 또 발전할 테니까. 그래서 보험, 그다음에 인터넷 디지털 뱅킹, 그다음에 일반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이 바우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옆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0년도에 중산층이 3천만 명 가까이 되는데 2030년도에는 5,200만 명 정도로 중산층 인구가 늘어난다고 알고 있고 도시화율도 베트남 정부가 많이 강조하듯이 도시 발전을 강조하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나고 도시가 형성되고 도시가 발전하면은 거기에 지금 이제 그 현대식 리테일이 발전할 거라고 봅니다. 현재 전체 리테일에서 현대식 그 리테일, 뭐 편의점, 슈퍼마켓, 마트, 뭐 이런 식당 이 차지하는 전체적인 비중이 대략 30%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이 점차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바우처의 씀씀이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공식적인 통계는 없습니다만은 작년도에 그 이바우처 시장의 시장 규모는 한국 돈으로 2천억 원. 그리고 2026년도에는 한국 돈으로 1조 원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근데 사실 밑에 기사가 참고로 나오긴 나왔는데 여기 베트남 시장을 진출할 때부터 시장 규모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계속 이렇게 분석하고 업데이트 해왔는데 좀 대충 좀 비슷하게 나와서 저 1조 원이라는 규모는 저희 같은 전문 업체가 만들어내는 시장 플러스 뭐 예를 들어 빅C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막 대기업들한테 파는 그런 시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을 다 고려했을 때 1조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참고로 좀 장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상 제가 코로나 전에 그 일본에다가 기팝 재팬을 좀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베트남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일본부터 인도까지 어떻게 하면 뭔가 좀 벨트를 만들어 볼까 이런 한번 꿈도 꿔봤고, 또 하나의 코드로 어느 나라에 가든지 쓸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꿈을 꾸면서, 당시에 이제 코로나 전이니까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뭔가 이렇게 크로스보더 마케팅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코로나 끝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동남아 시장을 좀 보고 있는데, 현재 우리 한국계 기업들이 이 바우처로 진출해 있는 나라가 이 베트남을 비롯해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리고 지금 최근에 뭐 싱가폴, 홍콩에도 조금 일부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까지 실적으로 보면은 베트남 쪽의 시장 규모가 아직은 좀 작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인도네시아가 좀 제일 크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좀 작은데 성장률은 굉장히 뒤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지금 하고 있는 거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 브랜드는 기팝이고요. 기팝.vn인데 현재 제휴 브랜드는 160개, 그리고 판매 채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규적인 B2C 채널, 그다음에 고정적인 기업체 이렇게 포함해서 한 50개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중점적으로는 똑같죠. 뭐 이쪽은 이제 상품을 개발하고 좋은 상품을 개발해서 잘 팔고, 좋은 상품을 개발해서 정말 필요한 고객들에게 설명하고 제출하고 제안하고 뭐 계약을 맺고 이런 거기 때문에 상품 개발은 지금 특히는 마트, 뭐 편의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좀 역점을 기울이고 있고요. 판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던 리오드 서비스가 베트남에서도 굉장히 좀 발전하고 있다는 거를 지금 많이 실제로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일반 기업들, 그다음에 리오드 서비스 하는 쪽, 쉽게 얘기해가지고 뭐 베트남 어떤 스타트업이 투자받았다 그럼 무조건 이제 달려가죠. 좀 돈 있는 스타트업들이 이제 기사에 떴다 그럼 무조건 찾아가는 거죠. 만나고 설명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다음 주 정도에는 K푸드 바우처를 이제 출시를 할 건데, 사실 여기 한국 식당들이 배달에도 1,800개 정도 있고 1,800개가 연간 매출이 약 2,300억 정도 되거든요. 이 일본 업체까지 포함하면 약 5천억 정도 시작이 되는데, 보통 한국 식당과 일본 식당들이 베트남 친구들이 잘 진입을 못하죠, 쉽게. 그래서 조금 약간 소상공인, 이렇게 브랜드가 매장이 많지 않은 이런 오프라인의 이런 매장들이 조금 더 디지털 마케팅으로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좀 그림을 그리면서 테스팅으로 지금 다음 주에 K푸드 바우처를 좀 오픈을 하고, 그다음에 일본계 쪽이랑 좀 제휴를 해서 그걸 좀 확대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도 좀 많이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진출해 있는 저희 뭐 제휴 브랜드 중에서 뭐 파리스 바게트, 뚜레쥬르, 라겐락, 롯데리아, 뭐 GS25 이미 이렇게 일궈 놓은 시장을 또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이런 IT 기업들이 제휴해서 좀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베트남 기업들도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생활하면서 GDP 비교가 별로 와닿지는 않았어요. 뭐 왜냐하면은 제가 속한 쪽의 경쟁이랄지 기업들은 속도가 제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빠르더라고. 훨씬 빠르고 한국에서 해왔던 비즈니스 관행보다 더 좀 어려웠어요. 계약이 철저하고 문서화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낯설었는데, 그래서 이 IT 쪽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GDP 기준으로는 차이가 날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80년도에 스마트폰은 없었잖아요. 뭐 옛날에 스마트폰이 없었잖아요. 똑같이 베트남은 스마트폰이 있고, 아까 300개 브랜드가 300개고 이용 가능 매장이
2만 개인데도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시장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베트남 시장도 굉장히 빠르게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